제가 치료한 것이 지금 정말 오래됐어요. 네. 이렇게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저희 병원은 18년 1월 25일 날 치료하셨거든요. 지금 18년 1월 25일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만 4년 넘게 치료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실 때는 사실 이제 통증 때문에 오신 거죠. 그쵸? 네. 사고는 어떻게 났어요? 그 교통사고가 났죠. 그 네. 신호 위반한 차에 치이고 깔려가지고. 신호 위반한 차에 치인 다음에 깔리기까지. 그 차는 운전을 하신 아니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셨어요? 네, 음주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전방주시 태만으로. 아. 그냥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요. 그럼 이제 사고 이후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치료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골절 같은 걸 늦게 발견한 부위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나중에 통증이 이제 극심하겠죠. 네, 진짜.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염증 치료를 잘 못 해주셨어요. 수술한 다음에 염증 치료. 네, 염증이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 빨간 약 포비돈 그걸 수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뭐 민거랑은 놔주시긴 했는데 염증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을 또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2번만 수술하면 되는 거였는데 수술을 총 4번 했어요. 네. 4번 수술하고 염증 늦게 잡고 골절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명이 붙었어요. 네. CRPS라는 병명이 붙었죠. 이게 붙었을 때 이제 통증이 무척 극심하셨었던데 네. 잠은 잘 주무실 수 있었나요? 지금 잠도 못 잤죠. 네. 그때는 잠 편히 잘 수 있으면이 소원. 그때는 잠을 잘 수 있으면 소원이었고. 네.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꾀명 아니냐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는 됐고 잠이나 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저한테 꾀명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약도 상당히 고용량으로 썼어요. 네. 리리카 같은 어떤 이제 개발된 약제 중에서 상당히 이제 고가이고 정말 네. 강력한 약제를 썼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용량을 보니까 한 개 허용치를 막 넘겨서 이렇게 쓰고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안 잡힌 잡혔죠. 거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보이지 않는 실패가 2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치료하고 약물에 의지해서 또 치료한 것에 의지해서 좀 주무실 수 있다. 물론 깨는 날도 있지만 통증 때문에 깨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한 4, 5일은 한번 잘 자고 또 한 이틀은 못 주무시고 아파서 못 주무시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한 것은 너무 젊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30대였으니까 네. 젊으시니까 이 상태로 이 약물을 가지고 80세, 9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통증이 세월이 너무 이제 곤란한 거죠. 의사 네. 입장에서도 안타까웠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CRPS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 한번 다시 했고요. 예전에 이제 안 했던 공부를 다시 했고 그 뒤로 3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치료법을 약간 바꿨어요.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아픈 상황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죠. 그게 1년 정도 치료했을 때거든요. 1년 정도 치료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한 4일이나 5일은 잠 주무실 수 있어요 라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치료법을 바꿨거든요. 네. 바꿨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제 입장에서는 치료 실패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치료하고 좀 더 좋아진 상태가 됐는데 또 제가 어떤
독일에서 좀 네. 수억하는 장비 하나를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여러 효과가 좋은 논문들이 나오니까 그 장비를 써가지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장비가 비싸긴 하지만 좀 구입해가지고 목사님도 사용하고 다른 분들도 사용하겠다 하려고 해가지고 썼는데 두 번째 역시 첫 번째 실패한 것처럼 더 나빠져 버렸죠.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어떤 변화에 대한 시도가 실패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치료하고 있으면서 정말 좋은 그 치료사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CRPS 병변은 손대기가 다들 물리치료사가 소수치료사가 됐든지 의사도 사실은 손대는 것이 너무 두려운 어떤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어떻게든지 처치를 해주려고 매뉴얼로 해주시는 그런 좋은 치료사를 만나신 거고 저는 이제 또 세 번째 시도를 한 거였는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들이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새로운 시도 할 수 있을 게 있으면은 또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치료했는데 치료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밤잠 못 자고 통증이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선의로 노력해 준 거니까 고맙습니다. 다시 치료에 도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론상은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세 번째 시도를 또 해볼 마음도 있었고요. 이때 좋은 치료사도 만나시고 세 번째 치료는 이제 또 실패할까 두렵긴 했는데 잘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많이 편해지신 거죠. 네. 지금 리리카 약물 지금 안 쓰고 계신다. 네. 밤에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잘 자요. 대부분 잘 못 네, 자는 거의 거구나. 대부분 잘 자고요. 예. 제가 그 최근에 운동량을 좀 시간도 더 많이 늘리고 예. 강도도 늘리고 그랬는데 예. 보통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쥐가 나든지 경련이 일어나든지 이래서 예. 잠을 못 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몇 주째 계속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몸이 지금 충분히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약물 의지하는 것도 아니는데 또 오히려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여기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시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야 뭐 이렇게 걷지도 잘 못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자연스럽게 걷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 그러면 CRPS 병명에 또 이제 안 맞는 맞죠. 지금이나 CRPS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지금은 제가 그 보험회사 직원이 깨병 아니냐고 물어봐도 맞을까 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두 번째 시도까지는 사실 실패였으니까 두 번째까지 딱 끝났다, 치료가 종결이 됐다 많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치료 실패인 거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CRPS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이것을 떠나서 의사는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게 오신 환자분의 어떤 이 병에 대해서 내가 계속 환자분은 생명을 나한테 맡겨주시고 몸을 맡겨주시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차례 지금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논문들이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다 검색해가지고 뒤져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때 이제 저도 실은 낙심되고 괜히 했네 이 생각이 들 때도 많고 헛고생한 거잖아요. 또 저녁마다 집에 가서 논문 검색하고 했는데 그거 헛고생한 거여서 저도 좀 낙심되고 있을 때 오히려 환자분께서 지지를 해주신 거잖아요. 다시 도전해 주셔도 돼요.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CRPS가 좋아졌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좋은 치료사와 만나신 것. 세 번째, 저는 몇 가지 논문에 나와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신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복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너 능력껏 잔재주 한번 부려봐, 내 병 낫게 해줘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또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거 부작용은 없을까요? 근데 막상 부작용 없거나 완벽하게 안전한 치료는 없거든요. 어떤 치료든지 침습처 이거 해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그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인터뷰 해가지고 보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점점 많아졌어요. 그게 그 저 두 번 좀 시도 바꿨다가 제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아픈 거는 수시로 들락날락 이렇게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거나 이러지 않았던 건, 일단 첫 번째는 CRPS 자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술 자체가 공식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화무들이 치료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부터가 이미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이거 나 못해요 라고 하고 손 털고 그냥 딴 데 가라고 그러거나 더 큰 병원 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그리고 그 의사가 포기하지 않아주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또 제가 아픈 거는 치료 과정에서 어차피 치료를 안 해도 아프잖아요. 치료에서 조금 더 아파진 거랑 좀 더 길게 아파진 거랑 이런 거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셔야죠. 아니,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게 건드렸을 때 과정에서 이게 그 통증 양상이 달라지고 이러면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했어요. 이제 통증이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통증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러면 변화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내 몸에 통증이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단 포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주신 게 저한테는 제일 컸죠. 그 처음에 이게 통증 막 심해졌을 때,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 의사는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준 게 리리카를 주는 거였고, 마약성 진통제를 2개를 처방해 주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래도 원장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이래저래 알아보시고 방법도 바꿔가시면서, 뭐 2번의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맞는 치료법을 찾은 거잖아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야,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당하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힘드신 거 사실. 그리고 전 그 독일에서 갖고 온 기계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해졌을 때도 그것도 저는 좋게 봤어요. 얘가 이렇게 그 한동안 정체돼 있었거든요. 예. 정체돼 있다가 그 기계를 쓰고 났더니 저 통증이 또 달라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 또 나으려고 반응을 보이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한 긍정으로 생각해서 계셨군요. 예. 그리고 분명히 확실한 거는 그 제가 신뢰할 수 있었던 거는 통증이 위로 번지고 있었던 게 막혔잖아요. 치료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딱 멈춰 있었고, 네, 더 심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좋은 치료사를 만나게 된 배경에도 그 치료사가 그 2년 전에 제 다리 치료해 보려고 손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제가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다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손 대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치료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리 치료를 지금은 손 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그 치료 선생님은
하동에 치료받으러 가는 거를 믿고 저를 치료해 주셨고 예. 원장님은 또 좋은 치료사 만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주사 맞고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치료받고 오는 걸 아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편히 하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찌됐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런 어떤 경우를 다른 동료 의사에게 얘기를 하면 동료 의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땠냐면 사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몇 분한테 그랬더니 야, 어떤 환자가 몇 년간 자기 몸을 맡겨주냐. 두 번째는 치료해야도 더 나빠졌는데 소송한다고 안 하더라는 이런 반응이었어. 그래서 그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좋은 환자를 만난 거야. 그 말씀에 좀 공감한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요즘에는 이제 그 책임 어떤 그런 소재 또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또 환자분들도 이제 약간 그 방어적으로 진료도 약간 방어적으로 그 의료진이 어떤 것을 권하면 사실 그냥 다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해주신 거 제가 올려가지고 의사들은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이 되고 또 환자분들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고민하고 하고자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